네, 드라마 속에서 자주 나타나는 장면들 중에 하나가요. 충격받은 주인공이 갑자기 뒷목을 잡거나 또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장면. 그러니 실신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건 드라마 속의 장면만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이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쓰러지는 걸 지켜보는 주변 목격자분들도 참 놀라실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무방비 상태에서 쓰러지다 보면은 심각한 외상이나 골절 같은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네, 소리 없이 다가오는 불청객, 바로 실신. 대체로 그 원인은 무엇인지, 과연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게 되는지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주치의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 이윤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극적인 연출을 위해 실신을 과장되게 표현한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실신은 예고 없이 조용히 찾아온다. 갑작스런 스트레스 혹은 환경 변화가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 기저질환이 있다면 평범한 행동을 하던 중에도 언제든 실신은 도사리고 있다. 실신의 원인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으로는 미주신경성 실신이 있겠고, 그다음에 심장 질환 또는 부정맥 때문에 발생하는 심장성 실신, 그리고 저혈압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신의 원인을 감별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세한 그때 당시의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감별하고 그에 따라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실신 증상의 위험성. 어떻게 해야 쓰러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윤정 교수와 알아본다.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마시고 정신줄을 놓는다고 해서 흔히들 떡실신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대부분 일단 실신이라고 하면 뭔가 정신줄을 놓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죠. 참 위험한 경우인데 이렇게 재밌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와, 기절하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졸도한다 이런 표현을 네, 쓰기도 맞습니다. 하는데 실신, 졸도, 기절 이거 다 같은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실신, 졸도, 기절, 모두 다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는다라는 유사한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의학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단어는 그중에서 실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침 오늘 교수님께서는 소아청소년과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왜 실신이란 주제로 선생님을 만나게 됐을까라고 좀 의구심을 갖기도 했습니다만, 그만큼 또 소아청소년들, 어린아이들도 그런 실신의 경험들이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전체 인구의 한 20에서 40%가 이제 실신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아청소년과에 오는 외래 환자에서도 보면은 많은 청소년 환자들이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간과할 수 있는 실신에 대해서 오늘 특히 소아에서의 미주신경성 실신에 대해서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전체 인구의 20에서 40%면은 꽤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는 네. 거네요. 네. 특히나 아이가 쓰러졌다면 부모님도 걱정이 너무 클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 또 바깥 활동도 잘 못하고 생활 패턴이 많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실신이라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연관관계가 있나요? 예, 제가 보기에는 연관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유행을 하게 되면서 특히 아이들이 이제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고 야외 활동이 적어지게 되면서 주로 집에서 특히 누워서 어떤 스마트폰이나 또 게임, TV 시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런 활동이 적어진 것이 영향이 되었는지 실신을 주소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기의 소아기 이 실신이라고 하면 어릴 때 경험, 왜 조례 시간에 운동장에서 더울 때 이렇게 쓰러져 네, 했던 기억이 맞아요. 있는데, 아이들은 주로 어떨 때 어떤 식의 실신이 발생하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더울 때 쓰러지는 것도 실신을 유발하는 어떤 한 환경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계절의 영향을 꽤나 받을 수가 있는데 더운 날씨에 오랫동안 서 있게 되면은 특히 혈관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신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더운 날씨는 특히 우리가 탈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실신을 잘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리한 스케줄이나 과로 때문에 쓰러졌다는 연예인들 기사를 종종 보고는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의 20에서 40%가 겪는다고 하니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먼저 실신의 정확한 의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실신이란 뇌혈류량 감소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소실되는 증상을 얘기를 합니다. 실신의 특징은 대부분 발생이 굉장히 즉각적이고 지속 시간이 짧고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실신이 발생하기 직전에 우리가 실신을 할 것 같은 느낌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신이 얼마나 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구의 한 15에서 40%가 경험을 하고 연간 한 1000명당 18.1에서 39.7건이 발생을 합니다. 남녀 비율은 차이가 없으나 미주신경성 실신의 경우는 대부분에서 청소년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발생 빈도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나이가 들수록 특히 70대로 넘어갈수록 발생 빈도가 증가합니다. 실신은 응급실 방문건의 한 3에서 5%가 원인이 되는 질환입니다. 실신의 30%의 환자가 의식소실로 인해서 그 당시 상황에 신체적 외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신 환자의 40%가 이 때문에 입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환자분들이 한 35%가 재발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신의 증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교적 갑자기 시작되고 지속 시간이 1, 2분 정도로 짧습니다.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실신의 경우는 실신 전 단계의 증상을 먼저 느끼고 그다음에 의식소실, 우리가 잠깐 의식소실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 난 다음에 쓰러진 다음에 그 의식을 회복하는 단계, 그러니까 힘이 빠지고 창백하고 뭔가 구토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의식 회복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실신 전 단계 증상이라면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주 짧게 기운이 없고 머리가 핑 도는 느낌, 그리고 어지러운 증상, 시야가 흐려지거나 좀 까맣게 되거나 아니면 하얗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두통이 생기고 또 속이 메스꺼워서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은땀이 나고 창백한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실신이 일어나기 전 한 1, 2분 정도에 짧게 나타나게 되고 이 여러 가지 증상이 매우 다양한 조합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이 앞서 설명을 해주실 때 그 말씀하셨습니다. 실신 환자의 한 30% 정도가 신체적 외상을 동반하게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 실신 전 단계에서 뭔가 잘 대비를 한다면은 그런 외상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떤 응급처치가 스스로에게 가능할까요? 예, 실신 전 단계 증상을 느끼시는 이제 분들이 많고 그것이 이제 어떤 신호가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실신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몸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은 몸을 바닥에 그냥 눕는 것이 가장 좋겠고 그게 안 되면은 그래도 쭈그려 앉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자세의 변화도 잘 되지 않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공이 있다면 공을 꽉 쥐는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양손을 잡고 당기는 행동, 그다음에 이제 다리를 꼬고서 다리와 이제 복부 그리고 엉덩이 부분에 힘을 꽉 주는 행동을 하면 이제 실신을 조금 예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런 행동들이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도움이 될까요? 예, 그렇게 몸에 그런 힘을 꽉 주었을 때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작용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약간 듣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쓰러질 정도까지는 아닌데 여자들은 종종 약간 빈혈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네, 네. 전조 증상 같은 거를 경험하는 경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핑하거나 이제 그럴 때 딱 뭔가 붙잡고 이렇게 맞습니다. 대처 방법을 알고는 있는데 이런 게 없이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훅 쓰러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이 실신의 전 단계 증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든지 아니면
기립성 실신 이런 경우에 잘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런 예고가 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실신일 경우에는 이렇게 실신 전 단계의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미주신경계 질환 등등에서 그 실신의 종류도 계속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일단은 그 실신의 원인이란 측면에서 조금 더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실신의 원인은 심장신경성 실신, 그리고 심장성 실신, 그리고 기립성 실신, 그리고 기타 다른 원인들이 있겠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심장신경성 실신은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미주신경성 실신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 특히 배뇨, 배변, 그리고 기침을 하는데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 그리고 무거운 것을 들 때 이런 상황에서의 발생하는 실신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 분들은 목동맥골 실신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목동맥골에 이제 존재하는 수용체가 자극이 되어서 압력을 받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갑자기 실신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심장성 실신은 심장의 구조적 문제 또는 부정맥에 의해서 실신이 발생하는 경우이고, 이제 기립성 실신은 이제 앉아 있다 또는 누워 있다가 섰을 때 발생하는 저혈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기타 원인으로 우리가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아니면 당뇨나 저혈당, 그리고 부신 기능의 저하증, 그리고 갈색 세포종에 의한 내분비적인 문제에 의해서도 실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원인, 그리고 또 과호흡에 의해서도 실신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원인으로 실신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건 좀 질문드리기가 약간 조심스럽기는 한데 코로나19 그 백신을 접종한 후에 그 부작용으로도 실신을 경험했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럴 수도 있나요? 예,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실신을 경험한 경우들이 꽤 있는데 이런 경우는 코로나 백신에 의한 약물에 의한 성분에 의해서 실신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 긴장과 불안에 의해서 이제 긴장도가 많이 올라가서 우리 몸이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다가 발생하는 보통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백신을 맞고 나서 한 15분에서 30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대에 앉아서 안정을 취하고 좀 경과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실신의 원인과 관련해서 한 3가지 분야의 네. 실신의 종류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언급이 있었던 미주신경성 실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예, 미주신경성 실신은 어떤 유발 요인, 상황이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체내 자율신경계에 부적절하게 반응을 해서 혈압이 떨어지고 또 맥박도 떨어지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뇌혈류가 감소하면서 생기는 실신을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이 미주신경성 실신은 첫 발생은 대부분 청소년기에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고 갑자기 키가 큰 경우나 또는 젊은 여성일 경우는 월경 주기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발이 자주 있는 경우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미주신경성 실신은 아까 유발 요인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저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잘 알아봐야 되는데 그 상황은 대부분 이제 장기간 서 있는 경우 그리고 더운 날에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혈관이 확장되는데 특히 운동을 할 때 그 우리 몸은 혈관이 확장된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운동할 때가 아니라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탈수 상태 그리고 역겨운 냄새를 맡았을 때 그리고 피를 흘리는 광경이거나 아니면 정맥천자와 같은 통증을 유발하는 아주 긴장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감정적으로 격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혼나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미주신경성 실신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미주신경성 실신은 왜 일어나는지 잠시 기전을 말씀을 드리면 저렇게 사람이 이제 누워 있다가 서 있게 되면서 오랫동안 서 있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심실로 들어오는 혈액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우리 심장이 빨리 뛰도록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증가하면서 좌심실의 수축이 증가하는 자연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일어나면은 우리 몸은 심장이 빨리 뛰고 있다는 거를 느끼고 다시 이제
이거를 반대하는 작용을 하는 신경 신호를 대뇌의 연수에 작용을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 대뇌의 연수에 작용을 해서 이 교감신경을 다시 낮춰라. 그리고 그거와 반대되는 부교감신경을 올려라 하는 이런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떨어지게 되면은 혈관이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부교감신경이 올라가게 되면은 심장이 빨리 뛰던 것이 천천히 뛰게 되면서 이제 우리 몸에 머리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실신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긴장되는 상황 또는 통증이 유발되는 상황, 뭐 무서운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주신경성 실신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뇌의 상위에 있는 중추가 바로 자극을 해서 이런 교감신경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환자분들께서 많이 오시는 경우가 경련을 했다라고 오시는데 사실 이게 진짜 경련이 맞는지 아니면 실신을 하고 마지막에 실신을 하게 되면은 뇌혈류가 감소하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경련 유사 증상 또는 진짜로 경련이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뇌전증하고는 뇌의 과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뇌전증하고는 다른 기전인데 그래서 치료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실신과 뇌전증을 잘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신과 뇌전증을 비교를 해보면 실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병력을 조사를 해보면 유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뇌전증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실신은 실신 전 단계 증상, 그러니까 어지럽고 창백하고 토할 것 같고 그런 증상이 있다면 뇌전증은 그것과 조금 다르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든다든지 공포감이 든다든지 환자마다의 특정한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신은 대부분 서 있다가 발생을 한다면 뇌전증은 어떤 자세에서도 가능하겠고 그리고 실신의 경우에는 의식 소식이 짧은 경우지만 뇌전증은 그거보다는 의식 소식이 긴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리고 실신의 경우에는 이제 소변을 본다든지 하는 증상은 드물지만 뇌전증은 이제 경련 후에 소변을 실수를 하는 그런 증상이 동반이 되는 경우들도 많겠습니다. 그리고 실신 후 회복 단계는 창백하고 땀이 흘리는 경우가 많지만 뇌전증 같은 경우는 경련 후에 이런 실신과 다르게 혼미한 증상이 좀 더 길게 오래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증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신과 또 뇌전증 아예 다른 병이기 때문에 그걸 잘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해 보입니다. 네. 사실 실신 자체의 문제보다도 실신을 하면서 앞서 외상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뭐 머리를 다친다든가 그렇죠. 큰 외상을 입는 게 사실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외상이라는 부분도 중요하고 더불어서 실신이라는 게 뇌 혈류량의 감소도 원인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뇌 세포에 어떤 손상이 직접적으로 가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는데요. 예, 실신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뇌혈류가 감소하고 대부분 네. 이제 쓰러지고 난 다음부터는 곧바로 이제 뇌혈류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만으로는 뇌 세포에 어떤 손상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심장성 실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심장의 원인이 어떤 해결이 될 때까지는 뇌혈류가 계속적으로 감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뇌 손상을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셨던 미주신경성 실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심장성 실신은 말만으로도 조금 위험한 것 같은 네. 느낌이 듭니다. 네. 어떤 상황인가요?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심장성 실신은 심박 출량이 적어지게 되는 심장 구조적 이상이나 부정맥에 의해서 뇌혈류가 감소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심장에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아에서는 비교적 굉장히 드문 것이고 주로 노인층에서 흔합니다. 심장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고 돌연사가 관계가 많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미주신경성 실신에서 보였던 실신 전 단계의 증상이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박출량,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심장의 구조를 보면은 심장에서 몸 전체에 흘렀던 혈액이 이제 우심방 그리고 우심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폐를 돌아서 이제 심장으로 다시 들어와서 전신으로 이 좌심실을 통해서 대동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동맥을 통해서 이를 나가는 이 구조에서 심장의 구조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아무래도 뇌로 가는 혈류도 같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신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동맥 협착증, 그리고 비후성 심근병증, 허혈성 심질환, 그 심근경색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그리고 심장이 눌려서 이제 심장에서 나가는 혈류가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심장에 어떤 종양이 있어서 막혀서 잘 못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하겠고, 또 폐고혈압에 의해서도 이제 심장성 실신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을 이렇게 직접 경험을 했을 때, 이제 만나봤을 때 심장성 실신이라고 의심이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기존에 알고 있던 예를 들어서 심자분, 부정맥, 심장병이 있다라고 하면은 더 의심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아무런 전 단계 증상이 없이 갑작스럽게 과호흡이나 청색증이 동반되는 경우, 그리고 운동하다가 운동 중간에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 그리고 심장 돌연사나 또 부정맥, 심장 질환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라면은 부정맥을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 중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말씀드린 대로 실신 전 단계 증상이 없을 때, 그리고 큰 소리, 공포적인 상황, 그리고 감정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유발되는 경우도 의심은 해봐야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런 증상을 누군가가 옆에서 나타낼 경우에는 물론 응급처치, 응급 이송이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옆에 있는 동료들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실신을 하는 환자를 목격을 했을 때 사실 이 사람을 심장성 실신으로 알기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실신을 한 분을 목격을 했다면 일단 몸을 최대한 낮추고 이제 쪼이는 거를 풀어주고 이제 혈액의 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환자라거나 아니면은 호흡이 없다라는 게 인지가 된다면은 그런 경우는 응급실로 가기 전까지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예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게 실신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실신까지 가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앉아있다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라든가 아니면 자다가 이제 오랜 시간 누워있다 일어났을 때 그 머리가 핑 돌고 네. 기절할 뻔했다라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반복이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실신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렇게 되기 전에 병원을 찾아가 보는 게 맞을까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제 기립 시 발생하는 저혈압에 의한 실신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기립성 실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혈관 운동 방사, 그러니까 우리가 누워 있다가 일어나는 이런 체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혈압, 맥박을 유지하는 이런 반사가 불안정하거나 이상이 생겨서 또는 아니면 우리가 체내에 갖고 있는 혈액량이 적절하지 못하고 부족할 때 이런 기립 시에 혈압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실신을 기립성 실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런 실신까지 일어날 정도의 저혈압은 사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소아청소년 영역에서는 좀 드문 질환입니다. 보통은 중년에 한 5에서 10%가 경험을 하고 나이가 들수록 60세 이후로 가면 유병률이 20% 이상이 됩니다. 이런 기립성 실신은 우리가 기립성 조절 장애 증상을 평소에도 자주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그러면 어떤 경우에 기립성 실신을 의심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워 있다가 오랜 시간 아침까지 계속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실신. 그리고 자다가 중간에 깨서 화장실을 가는 상황에도 저혈압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 있겠고요. 욕탕에서 반신욕을 하다가 일어날 때도 욕탕의 따뜻한 물에서 이제 반신욕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라서 실신을 더 잘 유발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실신이 더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럼 마찬가지로 더운 날씨에서 오래 서 있는 것도 똑같은 원리로 실신이 발생하고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실신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기립성 실신은 이제 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어른들한테 많은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와 유사하지만 실신까지는 일어나지는 않지만 체위가 변하면서 이제 빈맥이 발생하는 유사한 진단명이 있습니다. 체위성 기립 빈맥 증후군이라고 하고 이런
기립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만성적으로 한 3에서 6개월 동안 계속 지속되면서 혈압은 변화가 없지만 10분 이내로 맥박이 성인 기준으로는 120회 이상 또는 기저보다 30회 이상,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한 40회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이 체위성 기립 빈맥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보통 청소년기도 굉장히 흔하고 특히 젊은 여성에게서 흔한 증상이 되겠고, 만성 두통이나 만성 보통 이런 만성적인 증상과도 함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립성 조절 장애 왜 발생하는지 기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앉아 있다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체액량, 즉 혈액량이 500에서 한 1000cc가 혈액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몸은 이 밑으로 내려가는 혈액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율신경계가 조절을 하는데, 교감신경이 증가를 해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부교감신경은 그거와 반대되는 작용이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근육에 하는 역할은 근육 옆에 있는 혈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혈관에서 우리 심장 쪽으로 이동하는 혈액을 좀 더 근육을 숙축함으로써 펌프 역할을 해서 정맥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전을 통해서 우리가 혈압과 맥박을 유지를 잘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기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립성 실신이라든지 아니면 체위성 기립 빈맥 증후군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앉아있다 일어날 때, 누워있다 일어날 때, 이럴 때 어지럽다고 해서 많이 오시는데, 그 어지러움이 체위의 변화와 관련된 어지러움이 많았고, 그다음에 더 심해지면 실신까지 가고, 또 만성적인 피로,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눈앞이 하얗게 되거나 까맣게 변하는 것, 그리고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아무래도 인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그리고 목과 어깨의 통증, 그리고 두통, 그리고 이제 섰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빨리 뛰는 것과 같은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 그럼 미주신경성 실신, 그리고 체위성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색 선은 혈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다음 빨간색 선은 맥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게 되면은 이제 기립성 저혈압인 경우는, 전형적인 경우는 보통 3분 이내로 이제 수축기 혈압이 20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는 확장기 혈압이 10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연성 기립성 저혈압은 10분 이내로 떨어지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초기의 기립성 저혈압은 15초 이내로 굉장히 빠른 시기 내에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주신경성 실신은 혈압과 맥박이 유지되는 작용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유지를 못하고 맥박과 혈압이 같이 떨어지는 경우를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얘기를 하겠고, 체위성 기립성 빈맥 증후군은 혈압에는 변화가 없는데 맥박이 이제 성인 기준으로는 30회 또는 이제 120회 이상, 그리고 소아에서는 이제 40회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체위성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주기적으로 병원에 오고 있는 김승현 군. 처음 그가 병원에 왔을 땐 기절한 상태였다고 한다. 7년 반 전이죠. 제가 5학년 때니까 5학년 거의 가을 정도 때였었거든요, 사실상. 그 선생님이랑 다른 애들 말로는 쉬는 시간 종쳤는데 제가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갔더니 제가 거기서 이거 턱에 턱 찢어지가 피 흘린 상태로 의식 잃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보건 선생님이 차 타고 급하게 인근 병원 응급실까지 실려갔었어요. 당시 정확한 진단을 위해 기립경사 검사를 비롯 심전도 검사, 심초음파 검사, 유전자 검사 등이 진행됐다. 그렇게 밝혀진 실신의 원인은 다름 아닌 저혈압. 그것도 관절 과운동 증후군이란 기저질환에 의한 것이었다. 보통 여름 때는 야외 활동 가잖아요, 학교에서.
예, 어지러움 그게 와가지고 저는 앉아 있다 보니까 애들 그 진도 나가는데 제가 저 때문에 늦춰지고 해가지고 좀 애들한테 눈치 많이 보이고 좀 그러더라고요. 또 운동할 때도 언제 하니까 좀 불안하고. 관절 과운동 증후군은 주로 관절이 정상 범위를 쉽게 벗어나는 증상을 야기하는데 승현군의 경우 그뿐만이 아니었다. 우리 환자는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인데 이제 그 기저 질환에 의해서 자율신경계 신경병증이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혈압성 실신 또는 저혈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지금까지 증상 완화를 위해 다분히 노력해온 환자와 의사. 수분 섭취를 늘리고 체력도 길러봤지만 결국 약을 복용하면서 증상이 조절되기 시작했다. 보통 저혈압성 실신인 경우에는 저희가 생활 패턴을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많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증상이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이제 생활 패턴 변화에 또 약물 치료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주기적으로 병원에 들러 혈압과 맥박을 점검받는 승현군. 지금은 일상생활도 거의 지장이 없다고 한다. 지금은 좀 어지러운 게 많이 줄었거든요. 요즘 이제 1년에도 이제 한두 번 거의 하고 맞아봤자 3번인데 요즘은 좀 다행히 약도 먹고 있다 보니까 다행히 좀 많이 나아져서 살만합니다. 진짜 살만해요. 며칠 뒤 승현군의 집을 방문한 제작진. 여느 학생들과 다름없이 평범한 승현군의 방에는 조금 특별한 물건이 놓여져 있었다. 기립선 저혈압이다 보니까 이게 언제 혈압이 낮아질지 몰라요. 그래가 보통 누울 때, 앉을 때, 설 때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랑 맥박을 알기 위해서 보통 이래 수시로 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재는 일단 방에 수시로 혈압계를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혈압 측정. 귀찮을 때도 있지만 게을리할 수 없는 필수적인 일과다. 이런저런 동작을 취하면서 능숙하게 혈압을 측정하는 승현군. 이렇게 측정한 혈압은 이윤정 교수와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메모해둔다. 혈압 체크는 일단 기립선 저혈압인 걸 판명되고 이제 이걸 받을 때가 됐거든요. 그래가 아마 2019년 후반에서 아마 2020년 초반부터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왠지. 그 경사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진단 나오고 그때부터 해가 따로 사서 그때부터 쭉 쟀죠. 많이 귀찮아요. 솔직히 말해 진짜 귀찮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잊지 않고 제때 약 챙겨 먹기. 지금은 아침엔 2알, 점심엔 1알, 저녁은 격일로 복용한다. 어지러운 게 좀 줄어들긴 해요, 확실하게. 안 그래도 혈압이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어지러운 거를 예방하는 게 좀 진짜 효력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대학 생활을 코앞에 두고 누구보다 설렐 승현군.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온 만큼 앞으로는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루길 바란다. 우리나라에서라도 많이 여행이라도 진짜 일단은 가고 싶은 게 진짜 제일 하고 싶어요, 여행. 몸이 이렇게 많이 아프고 쓰러지기도 할 정도로 몸이 허약하지만은 그래도 사는 길에는 다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몸 아파도 최선을 해야죠. 몸이 아파도 길은 언제나 있으니까.
네, 기립성 실신 사례를 이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보통 그 저혈압성 실신하면요 노년층에서 많이들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소아나 청소년들에게도 빈번하게 발생하는가 보네요. 예, 저혈압성 실신, 그러니까 의식 소실까지 일어나는 경우는 사실 소아 청소년에는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위의 변화에 의해서 빈맥이 일어나는 경우는 청소년기에 굉장히 흔하게 발생을 하는데 그 진단은 잘 모르고 증상이 어지럽다든지 뭔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그런 증상으로 내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 생각보다 많이 간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것만 봐도 실신의 종류, 그 실신이 일어나는 원인이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그만큼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제대로 이제 감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신 진단을 위해서 병원을 찾게 되면은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예, 실신을 진단하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세한 병력 청취입니다. 사실 미주신경성 실신인 경우에는 병력 청취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어떤 것을 물어보느냐? 그러면 쓰러질 당시의 상황, 서 있었는지, 뭘 하다가 쓰러졌는지, 그리고 자세, 그리고 증상이 얼마나 많았는지, 횟수, 그리고 쓰러졌을 때의 의식 소실의 기간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어야 이게 실신이냐 아니면 경련이냐를 감별을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질환력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력상에서 실신, 심장질환, 경련, 돌연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체 검진인데요. 신체 검진에는 환자의 신체 진찰 그리고 신경학적인 검진을 같이 해서 신경학적 검진이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더 자세한 검사가 들어가게 되겠고, 그다음 중요한 거는 체위 변화에 따른 혈압과 맥박을 다 외래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워 있을 때 그리고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 혈압과 맥박을 측정을 하여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고, 좀 더 자세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립경사 검사 그리고 심장성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심장 검사가 필요한데 심장 검사에는 심전도 검사 그리고 흉부 엑스레이 그리고 심장 초음파 24시간 동안 심전도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심장 원인에 의한 실신이 의심이 되지만 감별이 안 된 거라면은 운동부하 검사라든지 아니면 약물에 의해서 유발하는 검사 이런 것들도 더 자세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처음으로 언급해 주신 자세한 병력 조사에 있어서 쓰러질 당시 상황이라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사실 환자 개인적으로는 기억력에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주위에서 보셨던 분, 함께 계셨던 분들의 어떤 증언이 또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아무래도 주변에서 환자가 어떻게 쓰러졌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하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같이 오셨으면 같이 와서 진료를 받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실신 진단 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 네. 기립경사 검사는 어떤 검사를 의미하나요? 예, 기립경사 검사라는 거는 우리가 미주신경성 실신 또는 저혈압성 기립성 실신을 또 감별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검사인데, 환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안정을 취했을 때와 그리고 환자를 이 침대를 한 60도에서 한 80도 정도로 세운 상태에서 혈압과 맥박 그리고 환자의 증상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신할 때의 상황이 유발이 되는지 아니면 실신 전 단계를 느껴서 쓰러질 것 같은 상황이 오는지를 보고 그게 유발이 된다 하면은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심장성 실신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부정맥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심전도 검사를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심장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또한 실신과 경련이 잘 감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뇌의 정기적인 활동의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뇌전증과 감별하기 위해서 뇌파 검사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필수는 아니지만 뇌파에 이상 소견이 있다든지 아니면 신경학적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이 된다면 뇌 영상 검사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검사를 통해서 실신의 원인이 파악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진료에 돌입하게 될 텐데요. 그 진료 과정, 치료 과정, 그리고 이후에 어떤 예후는 어떤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실신은 심장신경성 실신, 그러니까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진단이 되면 자주 발생하더라도 심장 돌연사의 위험성이 매우 낮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환자를 안심시키는 것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실신 병력을 잘 조사해서 실신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요인이 있다면 이런 상황을 환자한테 피하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신은 원인에 따라 접근을 다르게 해야 되고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실신의 치료는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비약물적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과 상담 그리고 실신의 예후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안심을 시키는 것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발되는 것을 갑자기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고온 환경, 답답한 환경, 극한 공포 이런 상황을 피하도록 하고 또 생활 패턴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비약물적 치료에도 환자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는 저희가 약물적 치료도 고려를 하는데요. 약물적 치료는 이제 혈관의 저항을 증가시켜서 이제 혈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물, 그리고 수분량을 좀 끌어들여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는 약물, 그리고 맥박을 조절하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는 약물들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2에서 3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물을 더 끌어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루에 5에서 10g의 소금을 섭취하는 것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혈압에 의한 실신을 경험을 하는 경우라면 특히 자고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라고 하고 그리고 머리를 조금은 좀 높게 유지하고 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력이 있어야 혈관을 잡아주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피곤한 상황 그리고 규칙적이지 못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실신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식사와 수면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실신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되면은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들어주는 저런 포즈를 취하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눕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으면 이렇게 공을 꽉 쥔다든지 아니면 양손을 쥐고서 당기는 행동, 그리고 다리를 꼬고서 힘을 주는 그런 포즈를 취하는 것으로 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실신의 예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신은 원인에 따라서 예후가 다릅니다. 특히 심장에 원인이 있는 경우는 심장이 원인이 아닌 경우에보다 더 예후가 나쁘겠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실신이 있는 경우가 아무래도 뇌 손상이라든지 아니면 사망률이 실신이 없는 경우보다는 높겠습니다. 실신에 의해 골절, 뇌 손상으로 외상을 입을 수가 있겠지만 미주신경성 실신일 경우는 호전이 빠르고 진행되지 않는 양성 질환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는 첫 1년 이내 자연적으로 회복하고 5년까지 관찰했을 때 5에서 10%의 일부 환자만 재발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실신은 일으킬 만한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에 따라 치료를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고쳐야 되는 원인 질환이 감별이 되었다면 충분히 생활 패턴의 변화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음을 알고 적절하게 운동하고 식습관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뒷목 잡고 쓰러지거나 눈에 흰자위가 보이고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앉았다가 있을 때 약간 그런 핑 도는 그런 경험 가진 것 같습니다. 이 머리 아프고 이래도 그냥 이래 쉬다가 그거 하고 그러다가 막 119를 막 불러가지고 실리 갔어요, 내가. 이제 어지럼증이 있으면 잠깐 앉아서 쉬다가 철분제도 먹고 뭐 포도당 사탕 같은 것도 먹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앉았다가 일어섰을 때 어지러움을 느낄 때
초콜릿이나 사탕을 먹으면 도움이 되나요? 네, 실신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고요. 그 가운데 마지막 또 시민께서 주신 질문이 이렇습니다. 일어나서 머리가 핑 돌 때, 그러니까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탕이나 초콜릿 먹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예, 이제 실신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아마 이제 저혈당에 의한 실신에서도 이제 핑 도는 증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기립성 저혈압과 이제 감별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기립성 저혈압일 때는 이제 어떤 사탕이나 이런 걸 먹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수분을 많이 섭취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계속해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볼까요? 네, 실신 전 단계 증상이 공황발작 증상과 비슷하던데 그 차이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이거 궁금합니다. 실제로 비슷한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실신 전 단계에서 뭐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뭔가 이렇게 창백해지고 그런 증상과 이제 공황발작에서 느끼는 증상은 비슷할 수는 있지만 네. 이제 공황발작은 어떤 원인이 없이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실신 전 단계의 증상보다 굉장히 이 증상이 한 30분, 뭐 1시간 길게는 이렇게 증상이 오래 가는 것에 비하면 실신 전 단계는 어떤 정말 뭐 공포스럽거나 무서운 상황이 있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뭔가 긴장되는 그런 답답하고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증상이 1, 2분 정도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또 만나보겠습니다. 살을 빼려고 보름 동안 채소만 먹었는데 며칠 전 실신을 경험했습니다. 실신의 이유가 다이어트 때문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신의 이유가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나요? 예, 실제로 저희 청소년 환자들은 많은 다이어트를 하고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실신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잘 먹지 못하고 또 수분도 제대로 섭취를 못하면서 좀 더 실신을 많이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유, 어린 친구가 또 다이어트 한다고 실신까지 하면 그 엄마 속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자, 작년 망년회 때 술을 마시고 공중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 쓰러졌습니다. 이런 민망한 상황이 계속될까 봐 드렸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건 술 때문에 쓰러지신 건지 아니면 정말 어떤 진단이 필요한 건지 조금 예. 어렵네요. 어떻습니까? 예, 술 자체만으로도 실신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우리 몸의 혈관이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히 남자분이라면은 공중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서 있는 자세에서 소변을 보는 것도 이제 방광에서 이 배출이 되면서 또 저혈압이 유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저혈압성 실신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실신의 종류 그리고 또 치료, 예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요약을 해볼까요, 네. 교수님? 예, 실신에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서 가장 흔한 거는 미주신경성 실신이었습니다. 저희가 실신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자세한 병력 청취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원인에 따라서 심장성 실신일 경우에는 그 심장에 해당하는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근데 대부분의 실신은 예후가 굉장히 좋고 이제 재발되는 경우도 적고 이제 큰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많이 호전이 되기 때문에 생활 습관 개선을 꼭 명심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실신 단순하게 볼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운전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경우가 와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운전자도 큰일이지만 그 사고로 인해서 더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평소에도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신 정말 언제 어느 때든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본인도 물론이고 주위 분들을 위해서라도 말씀하신 적극적인 치료 그리고 생활 습관의 개선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소아청소년과 이윤정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